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슈박 뉴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슈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한국에 좋을까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성, 협상 내용들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지금 이렇게 후보자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한국과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기존의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가 대통령일 때에 우리와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솔직하게 양국 간에 뭔가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내용을 보면 미국 중심의 자동차 수출 증대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요. 뭐냐면 미국만 자동차 수출 증대에 유리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할 때에 뭔가 깨름직하게 엄청나게 많은 관세 폭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미국 내에 그 생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야 돼요. 우리가 큰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재화는 우리가 또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플러스 되는 협상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의 협상들이 진행됐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을 제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원, 철강 같은 걸 수출할 때도 제한을 뒀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2024년도에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이렇게 공약을 보면 미국 자체의 제조업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 아웃소싱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미국 안에서의 제조에 집중하겠다. 거기다가 에너지를 무기화해가지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봤을 때 한국 대미 철강 수출은 요거를 제안했던 것은 다시 이제 재임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관세 및 무역 갈등들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무역 갈등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끌려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아주 직선적으로 했고요. 굉장히 무섭게 관세 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게 균형 잡힌 이게 거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죠.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맞고 나서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격이었으니까요. 부족분을 한국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중국이 하는 말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끌려다녀야 되는 중간에 어설프게 딱 걸쳐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었다. 자, 거기다가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은요,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건데 불확실성이 많아졌다는 것은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했었다.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식시장의 직격탄을 맞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여러 많은 영향들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북한 문제예요. 북한 문제에서는 그나마
북한과 긴장 완화를 하고 뭐 비핵화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예전에는 완전 적대적으로 매일 싸우고 막 그랬던 분위기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 설마 우방국인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한테 이렇게 뭐 좀 더 부정적으로 오겠나 북한이 뭐 이런 생각을 주는 건 있었죠. 어느 정도 안보 상황에 있어서 약간의 안정감을 주는 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와는 늘 적대적이에요. 뭐 미국과 조금 친해졌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한테 포를 쏠 수 있는 그러한 적대국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줄이는 효과, 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러한 대북 관련 정책도 사실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계속적으로 뭐 거기다 관심을 쏟고 집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한참 잊어먹었다가 생각나면 와가지고 들쑤시는 이런 느낌이었었다라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서는 이것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가 늘 끌려다니는 거고 미국에선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 같이 잘 사는 한국 잘 사는데 돈을 왜 하나도 안 내냐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올린 가격으로 분담금을 다 지불하면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인상할 것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하는 게 맞았고요. 한국 정부에는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뭐 미우선주의로 가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 아닐까. 미 자국 중심으로 가고요. 뭐 미국의 금리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고용률 높이고 인플레이션 잡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공약들이 무조건 미국에만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려고 보면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안이나 이런 그런 내용들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독불장군처럼 불도저처럼 쭉 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희한하게 미국과 관련돼서 득보는 나라는 많지는 않겠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은 뭐 이제 저만의 생각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사람이 변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정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해리스 후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되면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조사해서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